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다행히 3,000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3,000선이 뭐 그리 단단하고 안정해 보이지는 않고요. 불안한 흐름들입니다. 뭐 기댈 곳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댈 만한 곳이 좀 생겼는데 소위 일상적 단계 회복, 위드 코로나입니다. 관련해서 연말까지의 흐름이 어떨까요? 어느 쪽을 공략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엽 센터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뭐 불안하지만 또 트레이딩을 안 할 수도 없는 구간이고 네, 연말까지 예. 편안하게 확실할 수는 없는 구간이고요. 먼저 최근에 보면 미국은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악재는 좀 묻히고 실적으로 잘 가는데 국내 증시가 상당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처집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국 빼놓고는 다 좋죠. 그러게요. 예, 유럽도 대부분 신고가인 경우도 많고 아시아에서도 자원부국,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주가가 좋고 네. 러시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제 유독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대외적인 악재 가지고 한국이 부진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거 뭐 글로벌 공통적일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만의 안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는 역시 기업에 대한 이익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게 1차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시각을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렇게 중화권하고 묶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에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 특히 D램 관련 업종은 지금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 보니까 뭐 이번에 위드 코로나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재고가 남아도는 업종이 D램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생산을 못해서 재고가 부족한데 우리는 장도화도 돼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잘 막은 이런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D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생산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D램 같은 이 반도체는 부품 아니겠습니까? 이 부품이 들어가는 완제품이나 또 다른 부품들도 같이 생산이 되어야 소진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반도체가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두 번째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또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반기에도 사실 자동차도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300포인트 갔었거든요. 그랬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반도체와 자동차 빼놓고도 굉장히 좋은 업종들이 많았던 거죠. 그 중심에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의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이것과 관련된 플랫폼 규제가 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한국 증시가 여타 다른 증시보다도 조금 더 부진해진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우리의 구조적 요인 또 지난해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예.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이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계속되느냐, 투자자들은 좀 격차가 해소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격차가 조금씩이나마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게 결국 이제 결자해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악재가 그래도 해소가 되고 있는지 뭐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해소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보면 우선 뭐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되게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좋죠.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특히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되게 긍정적인 거로 보여지는데 업황이 좋아져서 좋아지기보다는 너무 싸진 거죠. 일단 PBR 기준으로 거의 1배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익 추정치나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었을 때 네. 우선 우리가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뭐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플랫폼별로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업체별로 좀 다르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상당 수준 우리가 아는 규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부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실적을 발표해 봤더니 플랫폼 기업들 발표해 봤더니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좋죠, 성장에는 좋죠. 예. 무리가 없을 거다. 실제 뭐 최근에 이제 뭐
N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네. 웹툰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이쪽에는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다라 보니 궁극적으로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상들이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네. 저희들도 보여집니다만 결국에 이제 북경에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네. 이후에 뭔가 전력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도 깔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지금은 악재가 전환점을 돌고 이제는 아주 점차적으로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속도도 좀 느릴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변동성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체질이나 뭐 이런 우리 경제 구조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가고 뭐 1,300원 갈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전에 2,900 갔던 공포감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정상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소위 이제 일부가 서학개미로 가셔서 예.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고 계시고 개인들의 그 전체 그 에너지나 매수 여력은 뭐 가계 대출도 죄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보다는 이제 개인들의 영향력이나 증시 참여는 좀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사실 그렇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네. 일단 서학개미 미국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네. 있는 게 가장 큰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대부분 이게 깨끗하게 바로 해소될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악재들이고 또 거기에 네. 한 가지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뭐 울고 싶을 때 뺨 맞는다고 굉장히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들이 많이 얼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때마다 다시 거래 대금은 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안개가 거친다라고 보면 그 뒤로는 다시 또 거래량이 늘 거라고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좋은 수익을 냈던 분들은 네, 이제는 공부할 때입니다. 겸손하게 맞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예, 게 예, 예. 그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에 연동되는 게 주가인데 3분기 시즌을 지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보다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고민인데요. 4분기는 이제 실적 이슈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 게 네. 우선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CT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들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정치를 선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익 추정치와 관련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번 달부터는 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민수 앵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이 기업 실적이 내려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공급이 안 되는 병목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미 말레이시아부터 베트남까지도 곧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고 하죠. 베트남은 보니까 굉장히 뭐 빠르게 한다라고 하고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예방 접종률이 9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공급 병목 현상이 풀려가는 구간이라 보면 일단 매출은 늘어날 거고 이제 제일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온라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이 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가 또 기업 실적에 반영돼 있는 네. 건데 저는 요거는 조금 더 양극화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고가품을 파는 기업들이라든가 조금 비싼 물건을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가하고도 남는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미 우리도 즐기고 있지만 골프 치는데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부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명품 샵들 가보면 지금 그 명품을 사겠다라고 밤새 줄 서는 것들을 감안하면 소비도 양극화돼 있어서 뭐가 조금 고가재를 팔고 나름대로 조금 부유층한테 이렇게 파는 기업들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가하고도 남는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가 저가품 중심으로 쉽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 나눠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가품보다는 그래도 중고가 이상의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될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는 네. 반전을 기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러고 있다가 또 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저앉는다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기대를 그렇게 접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공급 사이드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지만 사실 소비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공급은 제한이 비탄력적이지만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어디에 투자할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마지막 전망 전략은 뒷부분에 좀 뒤로 좀 미룰게요. 두 번째 키워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뭐 오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이제 내일 정부가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11월부터는 단계적이긴 합니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인데요. 네. 지난번에 한 차례 움직였었던 주식들 여행이나 항공 이제 이런 주가 이제 먼저 좀 살짝 움직였습니다. 관련주의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위드 코로나? 네, 뭐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하면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뭐 앞서 말씀 여행이나 이런 네. 것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히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때인가 뭐 영화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개봉을 미뤘던 대작들이 하나가 아니라 다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 개의 예언들. 저도 이제 탑건 2를 기다리고 있는 편인데 네.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반영이 덜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궁극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카지노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면세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 나갈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에서도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명품 소비가 이게 대부분 백화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해외 나가서는 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많은 유럽 국가들도 풀어준다고 하고 뭐 괌도 풀리고 이렇게 감안하면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업 수혜주들은 그동안 사실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차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전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하나는 구조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업종이 일단 먼저 좋아질 거고 그런 데가 수익성이 이제 급격하게 훨씬 더 좋아질 좋아지겠죠.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가격을 훨씬 더 높여 올려도 충분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업종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좀 좁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부 다죠. 네, 그게 좋은 측면이면서 고민인데요. 면목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센터장님도 뭐 일정 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뭐 여행이든 항공이든 면세든.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 구조조정을 미리 해놓은 업체들 혹은 이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찾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섹터보다도 이제 뭐 기업별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기업별로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항공이라고 해도 동남아가 열리는 거에 따라서 또는 유럽이나 미국 중심에 따라서 네.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아시겠지만 LCC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을 향후에 선별적으로 됐을 때 반영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사실 시장에 엔터나 콘텐츠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자체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막 붕업시키면서 강력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일단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이러한 어떤 그 산업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메가톤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커지고 있고 훨씬 더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초입 국면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포커싱을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기대감이고. 시장의 변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같은 기대감의 크기를 놓고 보면 앞으로 그리고 커갈 산업의 어떤 크기를 놓고 보면 네. 제가 볼 땐 리오프닝보다는 예. 이런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을 주제로 삼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송구하긴 한데 근데 네. 뭐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되니까요. 네. 수익이 없다는 건 아닌데 훨씬 더 이제
정말 강한 수익을 압도적인 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위드 네. 코로나 관련주들을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상당 부분 수익이 나 있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지금 그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수익률이 사실 조금 다소 부진해지거나 일본은 이제 수익률이 어떤 올라가는 폭들이 굉장히 미진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좀 쉬운 게임이 아닌 거죠. 종목도 잘 찾아야 될 거고 경쟁력 있는 잘 기업을 골라내는 게 필요한 좀 어려운 어떤 게임이 되는 그러니까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된 거는 이제 섹터도 다양하고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종목 선택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키워드를 잡고 수익의 기회가 있죠, 물론 네, 있는데 예, 키워드를 잡고 광범위한 상승이 아닌 이제 압축된 상승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뭐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포함해서 소위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올라올 때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트렌드는 그러면 뭐냐? 전기차, 네, 수소, 우리는 친환경 쪽이 있고요, 그죠? 예. 최근 나오는 이제 메타버스나 NFT 이런 쪽이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을 좋게 보세요, 센터장? 저는 그 그린 쪽도 좋지만 네. 지금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이 플랫폼의 변화가 제일 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와 또 다른 가상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줄이 안 쳐진 세계잖아요. 예, 네. 아주 조금 더 뭐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연을 하면 공연에서 모일 수 있는 숫자와 온라인 그 플랫폼에서 특히 이제 메타버를 통해서 모일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작게는 몇백 배, 크게는 몇천 배까지도 커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다 보니 전 세계인이 볼 예, 수 있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여기는 또 흔히 얘기하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도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커가는 초입이다라고 보면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플랫폼 기업에 투자 안 했던 또 플랫폼이 커지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최적화되지 않았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양극화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나 이런 거로 갔었을 때는 거기서 뒤처지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 이 관련된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뭐 서비스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네. 위드 코로나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산업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그 그린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린 반대 측면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뭐냐면 말씀이세요? 예. 최근에 일단 아시다시피 뭐 영국에서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우리 수많은 어떤 그 지구에 사는 지구인들이 네. 그린을 즐기기 위해서 잘못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면 풍력과 태양광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와 잘 되기 위한 과정까지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솔루션, 원자력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국경절 때 돌아다니다가 충전소가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쳤거든요. 에어컨도 못 틀고 이런 부분들. 즉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 부분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 그린을 실시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은 전기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이름 못하는 풍력, 요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새로운 그림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였는데 말씀하신 그 다음 어떤 핵심 산업의 트렌드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세상을 바꾸는 변화들, 기술 변화들 그런 걸 봐야겠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사실은 휴대폰 안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는 그런 변화들 그런 것이 이제 가상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연말까지의 그 시장 흐름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전략 좀 마무리할게요. 이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도 있고 까다로운 몇 가지 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예, 연말까지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수급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과세 부분이 있지만 네. 올해 돈 번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 영향이 지난해만큼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연말에는 잘 아시다시피 배당을 받으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기관 중심으로 차익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11월보다는 12월에 기관 중심의 배당 수요에 따른 대형주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12월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악재가 해소되는 시간까지는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뭐 불편한 얘기들도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이런 변동성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처럼 있는 종목별 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까지 가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흐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엽 센터장님 모시고 이제 당면한 현안이죠.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변화들 전략 세웠고요. 또 한 가지 숙제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트렌드가 이제 기술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모실 것을 좀 예고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